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7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말 잘 들려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뭐가 빠졌네. 네. 네, 잘 들리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2장이죠. 성공을 해부해 봤더니, 그쵸? 해부해 보니, 55 끝에서부터 읽을게요. 그런 곳들은 버티고는 있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식당이 10집이면 그중 한 군데에도 안 되는 곳만 최고 등급의 유명 식당이 되어 손님들이 기어코 찾아오는 곳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 식당의 주인은 어느 곳에서든 뜻대로 할 수 있고 최고의 셰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최고의 셰프들은 일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헌신합니다. 그들은 배우는 일과 배운 바를 타인과 공유하는 일에 지극히 열성적입니다. 최고의 셰프들은 헌신한다 하죠. 완전히 헌신한대요. 어떻게요? 배우는 일과 배운 바를 타인들하고 공유를 하는 일에 지극히 열성적이다 그랬어요. 배운 거와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신이 주신 아이디어고, 그래서 그걸 나누기도 하고 또 열심히 배워서 내가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차단했는 내 생각의 문을 열어놓는 거. 열어놓고, 그래서,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해야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에고가 마음이 가로채가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이디어가 무한하다라는 거. 무한하다라는 걸 알면 이게 다가 아니라 그냥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그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 그래서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면서 내가 성과가 작다는 거는 뭐라고요? 내가 생각보다 성과가 작다. 그럼 아직 덜 베푼 것이다. 덜 베푼 것이라서 더 많이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하지만 항상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보시도 해야 된다. 보시와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보시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들어오겠지라는 거는 깎아먹어요. 그래서 그냥 행위만 하는 거야. 그냥 나누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뭐가 탁 보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저번에 했으니까 이거 들어왔지. 이거 계산해 버리면은 또 깎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행위, 그냥 나누는 행위만 남아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셰프들은 이렇게 공유하는 거, 타인들과 공유하는 것에 열성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의욕을 느낍니다. 기쁨이라는 거는 의식 수치가 540이죠. 540이에요. 기쁨을 느끼는 게. 그건 뭐냐면 기쁨이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줬을 때 행복해요. 근데 내가 나누어 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풍요롭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나눔이 되죠. 그럼 행복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얼마 없는데 이거 주면 어떡하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중요한데 소중한데 이래요. 그럼 주어도 뭐야? 찝찝한 거야. 줘도 흔쾌히 주질 못하고 그냥 쬐끔 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마음에 걸리잖아요. 근데 풍요롭다라는 거를 내가 아는 거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풍요롭게 그냥 바나나 숲에서 어떻게 해요?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나 숲에 바나나가 계속 열려가지고 널려 있는데 따서 감출 필요도 없고 저장할 필요도 없고 아까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나 내가 하고 있는 거, 내 모든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줄 수 있는 마음. 그죠? 편안하게. 내가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풍요. 나 자체에서 내가 풍요를 느낀다면 풍요로운 일들이 계속 있는 거고, 내가 뭔가를 갖고 있지만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핍에 들어가 있으면 결핍을 경험할 것이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씀씀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결핍에 들어가서 없다라고 바라볼 것이냐.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있는 모든 상황에 모든 상황들 보는 것을 부족하다고 내가 느끼면 부족한 것을 경험할 것이고요. 아유, 여기는 좀 부족하지만 함께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도 내 주변에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일, 기쁨은 뭐야? 내가 풍요롭다라는 걸 알고 주는 것에 의욕을 느끼는 것이에요. 의욕을 느끼는 거.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고 만족스럽게 먹게 하고 행복해 하게 하고 저녁 시간이 성공적이었다고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성공적인 위대한 댄스 밴드, 심지어 대중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정상급 밴드의 예로 레스터레인이 이끈 밴드가 있습니다. 사격의 인명록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행사라면 그곳에 반드시 레스터레인의 음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드레스 코드처럼 필수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악단을 잡으려고 경쟁했습니다. 그의 밴드는 몇 년치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둔 비결 하나는 듣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흥을 이끌어내는 음악을 연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누구예요? 본인 자체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감명을 주거나 과시하려고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 사람한테 감명을 줘야지, 난 과시해야지 내 모습을 이라는 그 과시하는 거, 이거는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로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가 기쁜 상태에서 내 안에서의 기쁨이 있잖아요.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쁨과 풍요가 그냥 파장이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간힘 써서 억지로 하고 막 이럴 때는 힘든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근데 내가 내면에서의 진짜 기쁨을 느낄 때는 그 기쁨의 파장이, 행복의 파장이 순식간에 밝게 엄청 강력하게 쫙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많은 밴드나 악단이 하는 연주를 들어보면 그들이 쫄딱 망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도 연주할 수 있다고 감명을 주려고 무대에 섭니다. 청중이 춤을 추거나 여흥을 즐기게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그들이 왈츠를 연주하면 갑자기 댄스 플로어가 붐빕니다. 왈츠를 추려고 다들 일어서서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남은 저녁 시간 동안에는 다시는 왈츠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의 다재다능함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빠른 룸바를 연주합니다. 그러면 청중의 절반이 바로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프로그레시브 재즈를 연주합니다. 그러면 댄스 플로어가 완전히 빕니다. 그런 뒤에는 하고 싶은 대로 깜찍 떠는 솔로, 곡 몇 개와 솔직히 남겨두는 편이 나았을 기괴한 곡 몇 개를 연주합니다. 이런 공연은 창조적일 수는 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재앙입니다. 원칙이 잘못되었고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리사욕과 애정 없는 마음가짐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사욕과 애정 없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면 그게 애정 없는 마음가짐, 내가 그냥 다재다능하고 내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거를 과시하고 싶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진심으로 내가 그냥
그들을 위한 어떤 기쁨을 그냥 내가 느끼고 기쁜 거예요. 그냥 함께 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알고 행복해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지 애정 없이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것인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한 관점이 더 큰 것인지 그게 주변에 이 사람들의 순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순간이 아닌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내가 알아야 내가 그렇잖아요. 사리사욕인가? 내가 뭐 때문에 그런가? 라는 게 알아야 내가 스탑을 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지나간 거는 몰랐는 거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내 욕심으로 그랬나? 그냥 스탑. 몰라서 그랬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뻔뻔스러울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내가 그럴 때는. 근데 그게 의식으로 보는 거야. 에너지로 볼 때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30으로 내 에너지가 의식이 뚝 떨어지는 거야. 30 죄책감, 죄의식으로. 그럼 내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구나라고 해서 내면을 보고 용기를 내서 200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의 에너지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너지, 현재 에너지를 의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구나. 뭐 사소한 거라도, 어이구, 오늘은 이불 밖입니다. 이불 밖에. 네. 그래서 청중의 환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나타날 활기를 보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리사욕과 애정 없는 마음가짐은 활기를 보태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직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씩 있어지죠? 예. 아직 공부를 해도 이거를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나의 기쁨은 그냥 내 안에서의 정말 풍요로운 거, 내 본체 자체로 가는 거인 것 같아요. 의식이 높아지잖아요. 기쁨은 540. 진짜 조건 없이, 정말 풍요로워야 조건 없을 때,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540으로 해야 되겠다 하다가, 어이고, 자꾸 올라오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욕망이. 이거 아니구나. 이게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다. 일단 350을 해야 되겠다. 350에 수용을 해야 540을 올라가겠구나. 제대로 350이 되어야 이게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 의식 공부를 하다 보면 350을 오로지 하게 되면 사랑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말씀하셨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중간에 하다 보면 껑충 뛰어오른다고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쁨, 내가 풍요롭고 내가 그냥 그냥 그들을 그냥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기쁜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풍요롭지가 않기 때문에 나의 풍요로움으로 기쁨을 주는 거와 결핍해서 잘못될까 봐 결핍인 거야 잘못될까 봐 두려움에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거와 그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거는 의식 아카데미에서 이 의식 수업을 듣는 거는 내가 어릴 때 상처에 결핍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을 끊임없이 계속 재맥락하는 거예요. 잘못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사건을 보고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재맥락을 하다 보니 지금도 이제 예전보다는 살짝 설컹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있어지면 그걸 보고 이제 느끼면서 해소시키고 그럼 더 편안해지고
그래서 제 안에서의 풍요로움의 기쁨을 점점 느껴질 때 그게 완전 파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해야죠.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탱커를 하는데 누가 만나자고 만나자고 또 이렇게 또 보자고 또 그래요. 탱커를 오래간만에 했거든요,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매일 할 거예요. 근데 오래간만에 했는데 막 보자고 그래가지고 월 초부터 이제 약속을 막 잡았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아이고, 막 애들도 줄어들고 돈도 더 안 되고 원장님이 영재원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관계를 중간중간에 한 서너 달 만에 한 번씩 밥을 먹어도 어쩌다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냥 왜 그냥 전화해서 만나자 했는데도 왜 좋고 기분이 좋고 전화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 뭔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뭔가 이런 사리사욕, 애정 없는 마음은 타인들에게 기쁨을 줄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데 또 나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또 흔들릴까 봐 어떻게 될까 봐 막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의 기쁨과 흔들림이 없다면 그냥 거기에 자석같이 그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장에서 연결돼서 붙는구나라는 걸 또 연결돼서 파장으로 모여들죠. 붙는다는 표현보다 모여지게 되는 끌개장에 그냥 같이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혼자만 스타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느냐, 타인들이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같이 함께 응원해 주느냐, 다른 거죠. 그래서 바나나를 잡으려고 애쓰다가 바나나를 놓칩니다. 그죠? 바나나 잡으려다 애쓰고 놓친다. 갖고 태어났는데 코앞에 바나나가 있었어요? 그걸 잡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창살 안에서 바나나 집으려고. 창살에서 손에 집힐 만한 바나나가 있어서 잡아서 들고 왔단 말이에요. 창살이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더라. 거기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를 우리는 바나나가 계속 열리고 있다. 열리고 있다라는 걸 알아가는 것.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 크게 성공한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기 댄스 밴드를 만들어 대공황 기간 내내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자, 그는 사람들이 죄다 일어나 느린 왈츠를 듣고 싶어 하면 느린 왈츠를 많이 연주했습니다. 제게 이 사람들은 왈츠 패거리네, 출동이라고 하고는 모두가 행복해하고 만족해할 때까지 왈츠곡을 죄다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폴카를 좋아한다고 하면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밤새 폴카를 연주해 줬습니다. 그는 꼭 보여줘야 하는 공식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공식이 있다는 것은 연달아 다른 종류의 음악을 연주해야 함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룸바를 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군데만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나타나는 원칙은 관찰과 즉각 대응의 원칙입니다.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은 것을 주문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당은 어느 정도로 무신경하고 대응을 못할까요? 에스프레소 커피가 있어요? 하고 물으면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에스프레소 기계가 고장 났대요? 라는 뻔한 대답을 합니다. 대박 나고 싶은 사람은 에스프레소 기계 수리업을 하면 될 정도입니다. 한 번은 어떤 동네에 들렀더니 에스프레소가 있다고 써붙여 놓고 정작 물어보면 기계가 고장 났다고 하는 식당이
세 군데 중 한 군데 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같은 식당에 가서 다이어트 콜라 있어요? 라고 묻는데 직원들이 계속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패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지 말고 즉각 대응하지 말고 관찰력을 갖지 말라. 고객에게 절대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고객이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허세와 자부심에 찬 저항을 하라. 전에 살던 동네에서 저는 거의 모든 식당에서 진저에일을 찾았습니다. 음료 서비스 바가 따로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몇 곳에서는 수십 번을 찾았습니다. 절반 이상의 식당에서 거듭 진저 에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잘 구비된 바가 있는데 진저 에일은 없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이들은 항상 세븐업은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라고? 저는 세븐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저 에일을 원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무한대 에너지, 사랑. 무한대의 에너지와 사랑을 원해요. 그러면 그 그점 있잖아요. 원칙이 무한대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성공을 하고 싶더라고요. 행복한 성공. 저는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보다 예시가 있는 게 큰이모네 언니들 사촌 언니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강화도에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곳에서 전원주택이 몇 군데가 있어요. 공기 좋은 전원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친척 언니네 지붕에는 완전 그 옛날에 봤던 철조망 있잖아요. 철조망에 막 가시가 달려있는 듯한 철조망을 지붕 위에다 다 뺑둘러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내 거 훔쳐갈까 봐, 훔쳐가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원주택, 아름다운 전원주택에 뭐 바다도 보이고 하는 곳에 두려워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지붕 위에다 철조망을 두른 거예요. 7, 8개인가요? 안에 CCTV가 있고 두려워서. 근데 보기가 너무 싫잖아요. 동네에서 쫓겨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남으로 오피스텔 어디로 하고 뭐 집으로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부자라는 개념은 돈이 많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부자. 그러니까 마음 부자냐 돈 부자냐 막 이게 있는 거잖아요. 부자라는 게 뭐가 넉넉하다. 그러니까 돈을 부자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 부자보다 돈 부자로 보잖아요. 돈 부자인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은 결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상처에서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부자, 돈 있는 사람, 고통스러운 돈 있는 사람은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 아, 내가 찾던 것이 그거였구나. 진짜 진정한 자유? 물질과 시간과 자유롭고, 어디서 또 자유로워야 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마음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음에서, 그렇죠. 관찰자 입장에서도 보고, 내 마음이 내가 아닌 의식의 본체로 가야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것을 찾는 게 그 근본에 내가 기준이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걸 봤을 때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그 도구를 선택을 해서 또 어느 쪽에서 어느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그게 제일
원칙만 있으면은 제일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원칙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거 보면 저것도 좋은 거 같고, 이거 보면 이것도 좋은 거 같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 원칙을 가지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알아간다는 게 너무 얼마나 진짜, 야,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풀팩을 좀 하고 있잖아요. 좀 오늘 좀 정리정돈 된 것 같지 않아요? 딴 때보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또 받아가지고 머플러를 또 해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또 난다. 모르겠네. 막내 아들이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일찍 나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오는데 너무 이제 참 감사한 거예요. 아,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같이 함께 이렇게 쫙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장이 일단 세상에서 아직은 저는 감정적인 자유도 이제 있어야 되죠. 정신적인 자유가 정신이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저는 물질적인 거와 시간적인 자유가 더 완전 팍 떠오르면 이게 된다 하잖아요. 아직 저는 여기에 더 머물러 있는 적당한 상태에서의 어떤 의식으로 딱 올라가야 되는데 정신적인 거, 시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이걸 하면서 더 벗어나겠죠. 그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게 한계를 느꼈거든요, 제가. 12년, 13년 전에 한계를 느끼고 1년을 쉬었어요. 이게 뭐지? 한계가 없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도구가 문제가 아닌 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엄청 이제 알게 됐죠. 내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내가 한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공부한 것도 한 12년, 일을 한 것도 하는데, 이제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도, 야, 에너지를 근본적인 원리에서 그냥 쫙 펼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좋고, 몇 명만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마음이 하나로 된 사람들만 몇 명만 있어도 그 시너지는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이제 일찍 나오면서 오늘은 막 진짜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도착을 5시에 해야 되겠구나. 오늘 5시.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진짜 허둥지둥 되고 지각하는 걸 없애고 차분하게 하려 하니 차분해져야 되겠다. 조급함이 내가 사는데 아주 조급한 마음. 하나를 하더라도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뭐요? 하나, 두 개, 세 개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도 제대로 못 하더라라는 거죠. 욕심만 막 이렇게 있게 되고. 그래서 일단 차분해지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내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내일 나면 이제 시간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이 날짜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을 맞이하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다 행복해지고 자유를 느끼고 행복한 부자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됩시다. 네. 오늘 마치고요.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고요.